일러스트레이터는 6개의 텍스트 관련 툴을 제공하는 데 비해 인디자인은 기본 텍스트 툴인 타입 툴과 패스의 형태를 따라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타입 오너 패스 툴과 같은 2개의 텍스트 툴을 제공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타입 오너 패스 툴과 텍스트 프레임의 활용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페이지스 패널에서 페이지 3을 더블 클릭합니다. 단축키 컨트롤 E를 눌러 문서 보기를 100%로 확대합니다. 지금부터 하트 모양 안에 하트 형태를 따라 텍스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타입 툴을 선택하고 하트를 클릭합니다. 타입, Fill with Placeholder 텍스트 메뉴를 선택합니다. 하트 모양을 따라 하트 도형 안에 텍스트가 입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입 툴을 선택한 후 문서를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사각형 모양의 텍스트 프레임을 그릴 수 있습니다. 즉, 텍스트 프레임의 기본 모양은 사각형입니다. 그러나 방금 보신 것처럼 타입 툴을 사용하여 일반적인 도형 위에 클릭하면 타입 툴로 텍스트 프레임을 그리지 않아도 도형이 텍스트 프레임으로 자동 변환돼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하트 모양의 텍스트를 클릭해 마우스 커서를 삽입한 후 단축키 컨트롤 A를 눌러 텍스트 전체를 선택합니다. 단축키 컨트롤 쉬프트 J를 눌러 텍스트를 앞뒤 맞춤 정렬합니다. 하이라이트된 텍스트의 색상을 흰색으로 변경하기 위해 컨트롤 패널에서 Fill 드랍다운 버튼을 클릭한 후 페이퍼 색상을 선택합니다. 전체 텍스트를 하이라이트하여 선택하고 오브젝트, 텍스트 프레임 옵션스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컨트롤 B를 누릅니다. 텍스트 프레임 옵션스 대화 상자에서 프리뷰를 체크한 상태에서 인셋에 0.3cm를 입력하고 OK를 클릭합니다. 하트 도형과 텍스트 사이에 0.3cm의 공간이 추가됩니다. 별 형태를 보면 프레임을 의미하는 X가 표시됩니다. 이번에는 별 모양의 프레임을 텍스트 프레임으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타입 툴로 별 프레임을 클릭합니다. 일반적인 프레임이 텍스트 프레임으로 변환되었기 때문에 프레임을 의미하는 X선이 사라집니다. 타입, Fill with Placeholder 텍스트 메뉴를 선택해 별 텍스트 프레임을 텍스트로 채웁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프레임을 텍스트 프레임으로 변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옵션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dit, Preferences, 타입 메뉴를 선택합니다. Preferences 대화 상자에서 Type Tool Converts Frames to Text Frames의 체크를 해제하고 OK를 클릭합니다. 타입 툴을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T를 누릅니다. 회색 타원을 클릭합니다. Preferences 대화 상자에서 Type Tool Converts Frames to Text Frames의 체크를 해제하였기 때문에 타원을 클릭해도 텍스트 프레임으로 변환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레임은 필요하면 텍스트 프레임으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Type Tool Converts Frames to Text Frames의 옵션은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Edit,
Preferences, 타입 메뉴를 선택합니다. Preferences 대화 상자에서 Type Tool Convert Frames to Text Frames를 다시 체크하고 OK를 클릭합니다. Type on a Path 툴을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Shift T를 누릅니다. 회색 타원 프레임을 클릭합니다. 대문자로 인디자인을 입력하고 텍스트를 하이라이트 합니다. 단축키 Ctrl Shift Greater than을 여러 번 눌러 글씨 크기를 확대합니다. Type on a Path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Type on a Path Options 대화 상자에서 프리뷰를 체크합니다. Effect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한 후 5개의 효과 옵션을 각각 선택하여 글자의 형태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미리 봅니다. Effect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한 후 기본 옵션인 레인보우를 선택합니다. 스페이싱에 50을 입력합니다. 글자와 글자 사이가 입력한 값만큼 좁아집니다. 이번에는 스페이싱에 마이너스 50을 입력합니다. 글자와 글자 사이가 입력한 값만큼 넓어집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스페이싱에 양수를 입력하면 반대로 글자와 글자 사이의 공간이 좁아지고 음수를 입력하면 글자와 글자 사이의 공간이 넓어집니다. 플립을 체크하면 글자가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플립의 체크를 해제합니다. Align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한 후 4개의 정렬 옵션을 각각 선택하여 글자의 정렬 위치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미리 봅니다. To Pass의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한 후 3개의 옵션을 각각 선택하여 어떤 변화가 있는지 미리 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To Pass 옵션은 지금과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상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변경하지 않기 위해 캔슬을 클릭합니다. Type on a Path, Options 메뉴를 선택해도 동일한 Type on a Path Options 대화 상자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페이지 패널에서 페이지 4를 더블 클릭합니다. Type on a Path 툴을 선택합니다. 분홍색 하트를 감싸고 있는 흰색 하트 선의 왼쪽 하단을 클릭한 후 Type, Fill with Placeholder Text 메뉴를 선택합니다. 셀렉션 툴을 선택한 후 하트 모양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단축키 Alt Shift를 누르고 바운딩 박스 코너를 드래그해 핑크 하트보다 작게 축소합니다. 하트 텍스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툴스 패널 하단에서 스트로크 색상 아이콘을 클릭해 앞으로 불러온 후 Apply None을 클릭하거나 또는 키보드에서 슬래시를 눌러 선 색상을 제거합니다. 문서를 클릭해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이번에는 텍스트의 색상을 바꿔보겠습니다. 하트 텍스트를 하이라이트하여 선택한 후 컨트롤 패널에서 필 색상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고 페이퍼 색상을
선택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한 후 하트 텍스트의 상단 중앙 앵커 포인트를 클릭하고 분홍색 하트 안으로 약간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타입 언어 패스 툴을 사용하여 둥근 형태의 로고를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Grace's Botanical Gardens and Home 텍스트를 하이라이트해 선택합니다. 컨트롤 X를 눌러 끊어서 복사합니다. 셀렉션 툴을 선택한 후 딜리트를 눌러 삭제합니다. 상단 눈금자에 클릭하고 문서로 드래그하여 원 하단에 가이드라인을 추가합니다. 만약 눈금자가 보이지 않는다면 눈금자를 보여주거나 또는 숨길 때 사용하는 단축키 Ctrl R을 누릅니다. 타입 언어 패스 툴을 선택합니다. 위에 있는 검정색 원의 왼쪽 하단을 클릭한 후 단축키 Ctrl 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둥근 텍스트를 클릭하면 3개의 조절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얇은 선과 정사각형이 붙어있는 형태의 아이콘은 텍스트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조절할 수 있는 아이콘입니다. 텍스트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에 마우스를 오버하여 텍스트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이동합니다. 이 시작 지점과 끝 지점 중앙에 있는 얇은 선을 조절하면 텍스트의 좌우 균형을 조절하거나 또는 텍스트의 방향을 뒤집어 줄 수 있습니다. 텍스트의 시작 지점 아이콘에 마우스를 오버하면 화살표와 오른쪽 방향 화살표가 결합된 마우스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텍스트의 끝 지점 아이콘에 마우스를 오버하면 화살표와 왼쪽 방향 화살표가 결합된 마우스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텍스트의 중앙 지점 아이콘에 마우스를 오버하면 화살표와 상단 방향 화살표가 결합된 마우스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텍스트의 시작 지점을 조절하거나 또는 중앙 지점을 조절하여 텍스트의 좌우 균형을 맞춥니다. 둥근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툴스 패널 하단에서 스트로크 색상 아이콘을 클릭해 앞으로 불러온 후 Apply None을 클릭하거나 또는 키보드에서 슬래시를 눌러 선 색상을 제거합니다. 셀렉션 툴을 선택한 후 둥근 텍스트를 클릭하고 왼쪽 하단의 둥근 로고 위로 이동합니다. 신스 1920 텍스트를 하이라이트하여 선택합니다. 단축키 Ctrl X를 눌러 끊어서 복사합니다. 셀렉션 툴을 선택한 후 딜리트를 눌러 삭제합니다. 단축키 Shift T를 눌러 타입 언어 패스 툴을 선택합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검정색 원의 왼쪽 하단을 클릭한 후 단축키 Ctrl 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신스로 시작하는 텍스트는 주로 로고의 하단 중앙에 위치합니다. 그러나 이 상태로 로고에 배치하면 글자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역방향이기 때문에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지금부터 신스 1920 텍스트의 읽는 방향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방향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패스의 중간에 표시되는 중앙 지점 아이콘에 마우스를 오버한 후 마우스 아이콘이 화살표와 상단 화살표가 결합된 형태로 바뀌면 원의 안쪽으로 드래그합니다. 텍스트의 읽는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단 눈금자에 클릭하고 문서로 드래그하여 원 하단에 가이드라인을 추가합니다.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조절하여 텍스트의 좌우 균형을 맞춥니다. 툴스 패널 하단에서 스트로크 색상 아이콘을 클릭해 앞으로 불러온 후 어플라이 넌을 클릭하거나 또는 키보드에서 슬래시를 눌러 선 색상을 제거합니다. 셀렉션 툴을 선택한 후 신스 1920 텍스트를 클릭하고 왼쪽 하단이 로고 위로 이동합니다. 글자의 위치를 조절하기 위해 단축키 Shift Alt를 누른 상태로 바운딩 박스를 조금 확대합니다. 단축키 A를 눌러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분리 사이에 있는 텍스트의 좌우 균형을 맞춥니다. 이번에는 텍스트의 색상을 흰색으로 변경하기 위해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Shift를 누른 상태로 두 개의 둥근 텍스트를 함께 선택합니다. 텍스트가 색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 색상 아이콘에는 아무 색상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필 색상 아이콘에 색상을 표시하기 위해 툴스 패널 하단에서 포매팅 어펙트 텍스트를 위한 T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필 아이콘에 텍스트 색상을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T가 표시되고 선택한 두 개의 텍스트 색상이 약간 서로 달라 특정 색상을 표시하지 못하고 T의 상하 좌우로 물음표가 표시됩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필 드랍 다운 버튼을 클릭한 후 페이퍼를 선택합니다. 툴스 패널의 필 색상 아이콘에 T가 사라지고 선택한 흰색이 표시됩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포매팅 어펙트 텍스트는 프레임 안에 있는 텍스트의 색상을 바꿀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짧은 텍스트의 색상을 변경할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단축키 Ctrl H를 눌러 텍스트 프레임의 경계를 숨깁니다. 오늘 강좌에서 사용한 타입 언어 패스 툴은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에도 있으며 사용 방법과 기능은 인디자인과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타입 언어 패스 툴과 텍스트 프레임의 활용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타입 언어 패스 툴에 대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인디자인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인디자인을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